네, 어젯밤에 YTN 단독 보도로 네. 일단 이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만원 씨를 위원 추천에 다소 좀 난감하다 이런 의사를 보이니까 네. 공개석상에서 아주 심한 욕설을 했어요. 심한 욕설을 하죠. 심한 욕설을 했다는 자체가 저런 인물을 자유한국당 제1야당인데 제1야당에서 추천한 5.18 진상규명위원회에 네.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는 것인가. 이제 이 고민, 물음표를 우리가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지만원 씨가 어떤 인물인지는 뭐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죠. 네. 지금 그런데, 저희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 이제 이 위원 추천을 자유한국당만 못해서 4개월이 지금 밀려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게 입장이 다른 것인가. 저는 이게 지만원 씨를 조사위원으로 추천하느냐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자유한국당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인사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잠깐 저희 화면에 나온 그래픽을 좀 설명을 해드리죠. 지만원 씨가 이제 어젯밤에 본인이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에 올린 글인데요. 두 사람이 만난 자리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본인한테 이제 저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5.18 민주화운동을 배신하고 싶지가 않다. 당신은 소수 아니냐? 한국당이 끌어안을 수 없으니 다른 사람을 내보내서 배후 조정을 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나에게 말했다라고 지만원 씨가 이제 공식 사이트에서 주장을 한 거예요.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계속해서 난감하게 하는 주장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의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비록 원내대표 당선 과정에서 이른바 친박의 도움을 받아서 됐다 해서 치더라도 네. 지만원 씨 같은 분을 자유한국당의 이른바 공당이고 제1야당 아닙니까? 여기에 5.18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몫으로 추천하는 것은 과감하게 끊어야 됩니다. 예. 뭐 만나가지고 뭐 의견을 묻고 만나가지고 우회적으로 좀 설득을 하려는 작업 자체가 이런 지만원 씨의 무례한 행동이나 돌출적 행동들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볼 때 네. 오히려 단호하게 끊어줘야 이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아까 이야기 나온 대로 당신은 5.18 민주화운동에 관련돼서 소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정치학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수의 과잉대표라는 게 있어요. 분명히 소수의 주장을 갖고 있는 세력인데 이들이 전체를 마치 대변하는 것처럼 과잉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이게 사실은 갈등을 유발시키는 가장 중요한 장애물입니다. 그러니까 지만원 씨 주장은 이미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걸로 판명이 나 있는 상황인데 일부 태극기 부대나 일부 구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주장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나 주장을 할 수 있어요. 자유민주주의니까 소수입니다. 그러나 그 소수가 제1야당의 전체 대표 추천인 것처럼 돼버리면 사실은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고 왜 문제가 심각해지냐면 극우의 논리가 보수 전체의 논리가 돼버리면요. 이쪽 진보 쪽에서는 봐라 너희들 네. 보수가 얼마나 형편없는 애들이냐라고 다시 공격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진보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소수가 또 있습니다. 이른바 종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김정은 위원장 유인이라고 생각하고 환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체 진보 지정을 다는 아니거든요. 네. 그들의 돌출적 행동이 전체 진보로 또 과잉 대표되면 또 갈등이 더 커지는 네. 거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1야당이고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로서 나경원 대표가 우물쭈물하지 말고 단호하게 선을 좀 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수의 의견이 과격하다 보니까 주목을 받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마치 대표하는 것처럼 네, 보인다. 맞아요.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요. 지만원 씨가 그래서일까요? 계속해서 좀 과격한 이야기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본인이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몇 가지 발췌를 해봤는데요.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서 정의감과 국가관이 전혀 없는 여자다. 무례하고 몰상식하고 쓰레기 같은 영혼이다. 우파 노인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의 지지 세력들을 좀 끌어모으는 이런 발언들이 있었고요. 이명박의 아바타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했습니다.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 지역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했고 맞습니다. 내일은 집 앞에서 하겠다 이렇게 맞습니다. 예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찌 보면 때를 쓰는 모습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지만원 씨가 스스로 공개한 것처럼 나경원 원내대표가 나를 위원으로 추천하는 것을 거절했다. 네. 지금 그 입장을 내가 그렇게 들었다고 밝힌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지금 욕설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인신비하성 이제 공격까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위원으로 받아줍니까? 네. 본인의 지금 인격적인 상황까지를 다 드러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나경원 원내대표가 자 지금 보아하니 저런 행동으로는 우리 제1야당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 자격으로 우리가 추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네. 라고 끊는 게 맞죠. 이 김 교수님 말씀처럼. 근데 여기서 지금 전문성이 있는지 검토하는 중입니다라고 왜 고민을 하느냐 하면 네. 당내에 지만원 씨를 추천하라는 목소리가 있는 겁니다. 의원 중에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양쪽을 다 이제 아울러야 되니까 고심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상황으로 흘러가게 되면 자유한국당의
역사적인 문제에 대한 시각의 네. 정체성을 의심받게 된다니까요. 누구에게? 국민에게. 예. 그럼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그 소수의 지지를 내치지 않고 거두려고 고민을 하다가 네. 다수의 의혹과 의심의 눈초리를 받게 돼서 이게 소탐대실이거든요, 전형적인. 네. 왜 그러한 길을 이렇게 질질 끌고 있는지 좀 저는 안타깝게 보여집니다. 네, 두 분이 항상 이렇게 불꽃 튀는 논쟁을 벌이시는데 오늘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제 같은 시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단호하게 대응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왜 딜레마냐. 말씀하신 것처럼 지만원 씨를 좀 추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군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원내대표께서도 우리 지만원 씨를 추천하느냐 가지고 굉장히 좀 고심 중에 있는 것 같은데 꼭 추천을 해주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이분 그렇게 이상한 분 아닙니다. 꼴통 아닙니다. 네, 꼴통 아니라는 김진태 의원. 이것도 소수 의견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김진태 의원도 지난 그 탄핵 국면에서 태극기 부대 집회에 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석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유한국당 내에서 그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의원들을 비난하기도 많이 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앞으로 2월 말로 예정된 지금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 김진태 의원이 지금 당대표 출마를 유력시 검토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김진태 의원 입장에서는 태극기 부대라는 열성 지지층들을 기본으로 안고 가야만 당대표를 완주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만원 씨를 필두로 해서 태극기 부대 입장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꼴통이 아니라고 그러는데요. 꼴통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른바 형사처벌을 일단 당했고요. 그리고 5.18 배후 세력에 북한 공산군이 내려왔다는 이야기는 이미 법적, 정치적, 상식적으로 끝난 이야기인데 그걸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김진태 의원 스스로도 5.18 관련된 서류를 2트럭을 갖고 다 읽어봤다고 네. 그러는데 저 정도로 열심히 읽어보신 분이면은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하는 진상조사 특별위원이 할 게 아니라 그건 정치적 판단을 하는 위원입니다. 네. 저렇게 읽어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면 그 자유한국당 몫으로 그 전문위원들이 있습니다. 전문위원들로 임명하셔서 자료를 많이 조사하도록 시키면 되는 것이지 네. 정치적 판단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 추천 몫으로 특별위원을 추천하서는 안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저희 오늘 오프닝 영상에서 보셨지만 나경원 원내대표 만나는 기자들마다 지만원 씨, 지만원 씨 네, 계속해서 여쭤봤어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떻게 대답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 하루 종일 하루 종일 그 얘기하는데요. 왜 뭐 보니까 뭐 민주당에서 왜 만났냐까지 나오는데 5.18 진상조사에 관한 그 법에 보면 분명히 조항에 이 사호가 북한군 개입 여부라고 돼 있어요. 북한군 개입 여부가 진상조사의 범위로 아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속기록을 확인해도 북한군 개입설에 대한 그 진상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분야에서 가장 전문가라고 추천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요. 또 본인이 응모하신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에 있는 분들을 확인하는 작업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태 의원은 연석회의에서까지 좀 넣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뭐 당에 다양한 의견이 있고요. 또 뭐 저희도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두 분이 요구했던 것처럼 아주 네. 단호한 대응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저 말 속에 답이 있습니다. 전문가 후보를 검토하는 거죠. 본인이 응모를 했고 네. 아까 뭐 한 트럭 분의 이제 5.18 자료를 읽어봤다. 5.18 관련 자료는 한 트럭 분이 넘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기록 자료 자체가 네. 유네스코가 지정한 기록문화유산이에요. 이걸 정말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 그게 군의 입장에 대한 기록도 있고 그리고 시민들의 입장 기록도 있고 시민군의 기록도 있습니다. 예. 정부 차원의 조사 기록도 있고요. 진상조사위원회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번 진상조사위원회는 무엇을 밝히고자 함이냐. 지난해 초에 왜 이것을 여야가 함께 가결시켰냐면 이 헬기에서 기관총을 발사한 것이 뒤늦게 발견이 됐고 예. 그 주장은 많이 있었지만 확인된 것을 국방부가 이제 시인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역사적으로 하나 남아있는 퍼즐 한 조각이 있어요. 발포 명령자는 누구였던 것이냐예요. 네. 그럼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 법정에 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 이순자 씨가 50분짜리 인터뷰 이 매체와 인터뷰한 기록이 나왔는데 그 끝에 저건 진실이다라고 제가 느낄 만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떤 거요? 왜 이 인터뷰를 자신이 했는지 이유를 밝히면서 이 군인들이 너무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군인들은 명령에 따랐을 뿐이지 우리 국군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네. 그 말이 맞다면
발포 명령자를 밝히란 말이에요. 예. 당사자가.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건데 네 번째 조항에 북한군 개입설이 있다. 이것을 지만원 씨가 당시에 북한군 특수부대 600명이 내려와서 네. 폭동을 일으킨 것이 5.18이라고 주장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처벌받았고요. 지난해 8,200만 원 손해배상 판결. 그리고 또 하나는 출판이나 영상으로 이 주장을 할 수 없도록 지금 법적 처벌을 받았는데 그 주장을 하면서 국회 추천으로 본인이 위원이 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서 전문가의 자격이 어디에 있다고 지금 나경원 의원은 이 혹시라도 검토와 고려를 지금 하고 계신 것인지 네. 그럼 빨리 임명을 하시던지 전 추천을 하시면 한번 이게 정말 위원회는 상당히 좀 어려워지겠습니다만 네. 그 결과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 자유한국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네. 단언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딜레마를 지켜보고 있는 정치권에서는 지만원 씨에게 노벨상을 줘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누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직접 보고 오시죠. 지만원 씨는 그 노벨상을 주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입니다. 일종의 그 얼굴 인식 기법이란 걸 써가지고 당시 광주에 내려왔던 북한군 특수부대가 누군지 최초로 밝힌 사람인데요. 문제는 그 밝힌 사람들이 거의 모두 다 황당무계하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10대였던 초등학생이었던 탈북자들까지도 특수부대였다고 정말 그 우스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탈북자들 강철환, 장진성, 박상학, 북한 인권운동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80년 당시에 10대 초반이었습니다. 근데 지만원 씨는 이분들이 광주에 특수부대로 잠입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탈북자들, 한국에 내려와 있는 탈북자들 수십 명을 광주 특수부대에 잠입했다고 해서 탈북자들이 집단적으로 지만원 씨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걸어놓고 있고. 네, 바른미래당 하태경 네. 의원 팩트에 근거해서 조목조목. 네, 창의적이기 때문에 노벨상을 줘야 된다. 이거 비꼬는 말이지요. 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정도라면 왜 지만원 씨는 계속해서 이 진상조사위원 추천에 오르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뭐 자기 스스로 일관되게 주장했던 것들이니까 뭐 일생 동안 자기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주장하고 싶은 고집이 있겠죠. 예. 그러나 또 하나는 뭐 노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한국당이라고 하는 제1야당 공당에서 추천하는 예. 5.18 진상조사 특별위원이라는 것은 정치적 비중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마지막 남아있는 이 의문들을 규명하는 자리거든요. 네. 그럼 기총수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숨겨져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야 하는 부분들인데 거기에 북한군 특수부대가 와 있고 탈북자들이 그 북한으로 유장해서 가서 그 폭동을 유발했다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은 어떻게 안 칩니까? 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태경 의원의 그런 비아냥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런 지만원 씨의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주장을 일삼는 사람이 자유한국당 몫으로 가면요. 어떤 효과가 있냐면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고 다 믿고 있는데 아직도 안 믿고 있는 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파나 보수 쪽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 광주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내려왔다더란 주장을 하니까 천안함 폭침도 북한이 했다는 말 설마 안 믿는 겁니다. 네, 그 부분... 바로 그런 것들의 네. 정치적 후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이 극우파적인 생각을 하신 분들이나 정말 말도 안 되는 맹랑한 주장을 하신 분들은 자유한국당에 단호히 결별하는 것이 제가 볼 때 필요하다고 봐요.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평화당에서는 차라리 자유한국당이 진상조사위원 추천권을 포기를 해라 이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는 10일에 결정을 하겠다 이게 한국당 입장이죠? 그동안 많이 밀려왔죠. 그리고 한국당은 뭔가 이제 답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게 뭐하고 자꾸 오버랩이 되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금 이제 바로 엊그제였죠. 네. 이 공판에 나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전임 대통령들은 왜 이렇게 재판에 나가지 않는가? 네. 이게 사자 명예훼손 형사재판이기 때문에 불출석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뭐 이 고열 감기로 안 갔다. 근데 병원에 뭐 입원하신 것도 아니고 자택에 있으면서 안 갔어요. 이건 정말 이 법을 무시하는 그런 처사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법에 대한 무시와 더불어서 이러한 모습들이 자꾸 오버랩될 수 있다. 그렇다면은
지금 뭐 이 자유한국당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50 정권에 대해서 정통성을 인정하는 정당이 아니잖아요. 네.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했습니까? 이 추징금 문제 강하게 밀어붙였었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과거와 절연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정당인데 이런 대목에서 아까 김 교수님 말씀처럼 자꾸 왜곡되고 잘못된 시그널들을 우리 국민들에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런 측면에서는 음모론에 귀를 기울이는 정당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시고 네. 정말 이 포기라고 하는 것은 또 얼마나 좀 수치스러운 모습이 되겠습니까? 네. 당당하게 훌륭한 좀 이 위원을 잘 추천을 해서 이 건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주시기를 네. 좀 당부를 드립니다. 5.18 특별법에 따라서 진상조사위원회 지금 9명 가운데 네. 자유한국당이 추천하는 위원 3명 자리만 비워져 비어 있습니다. 이 3명 위원만 차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조사에 빨리 들어가야 그렇습니다. 되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오는 10일에 자유한국당이 어떤 결론 내릴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지요. 지금까지 김근식 경남대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어떤 뉴스들이 있을지 미리 간략히 짚어봅니다. 내일 브리핑입니다. 정신과 진료 상담을